안녕하세요 여러분, 마고TV의 세라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의 그 셀링 선셋, 셀링 OC, D 에이전시 이런 프로그램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리얼리티 쇼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 역시 셀링 선셋 시즌 1부터 꾸준히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고, 아니 거기에 나오는 그 리얼터들은 어쩜 그렇게 예쁘고 섹시하고 옷도 잘 입고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맨날 좋은 데 다니고 약간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리얼터, 이 미국의 부동산 리얼터의 느낌은 이런 건가? 이미지는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 정말 큰 규모의 집들을 잘만 판다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리얼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모두가 다 정말 비싼 집들을 모두 다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수입도 제각각 다르겠죠. 내 고객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다들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신입 리얼터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기자 일을 이제 그만두고 부동산 리얼터로 이제 일을 한 지가 약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부동산 리얼터로 시작을 해서 1년만 버티면 된다. 1년 버티면 계속 이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처음에 1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왜 이 1년이 쉽지가 않냐면 말씀드렸듯이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 집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또 팔고 사고 할 텐데 그분들은 이미 커넥션이 있는 리얼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갓 신입인 저를 뭘 믿고 베테랑들을 다 제치고 저를 뽑아주겠어요. 그래서 신입 리얼터들은 처음에 이렇게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커미션 부분인데요. 저도 부동산 리얼터를 하기 전에는 렌트 있잖아요. 이 렌트를 구하는 거를 도와주면 렌트비 한 달치를 부동산 리얼터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렌트 구하시는 분들 집 구해주고 그 렌트 한 달치를 다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건 엄청난 고수입이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리얼터 커미션 그 수수료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5%입니다. 다른 주는 6%인 경우도 있지만 5%예요. 이 5%는 뭐냐면 원래 집을 사는 사람의 리스팅 에이전트, 집을 파는 사람을 대변하는 이 바이어 에이전트, 셀링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 두 쪽에게 다 커미션을 줬잖아요. 이 두 쪽에 다 합쳐서 5% 또는 다 합쳐서 6%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면, 반으로 쪼개면 2.5% 또는 3%가 되겠죠. 결국은 내가 집을 산다,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 금액의 2.5%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제로 주인이 이쪽 한쪽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100만 불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100만 불짜리에서 5%면 5만 불이잖아요. 이 5만 불이라는 커미션에서 절반을 나누게 되죠. 보통 2.5, 2.5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만 5천 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을 팔게 되면은 주인이 나에게 주는 커미션은 2만 5천 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2만 5천 불을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처음 신입 에이전트들은 반드시 어떤 부동산 회사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 회사처럼 내가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개인 독립 사업자 신분이지만 어떤 회사에 내 이름을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받은 커미션은 내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커미션이 회사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즉 내가 집을 팔면 주인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회사에게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2.5%에 해당하는 2만 5천 불을 주인이
회사 이름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 25,000불에서 내가 회사와 계약을 맺은 그 퍼센테이지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보통 100% 다 가져가는 사람은 없고요. 정말 잘 주는 곳이 15% 정도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85%를 이제 에이전트가 가져가게끔 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15%만 회사가 떼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 회사들이 신입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켈러 윌리엄스라고 해서 나름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고 대표적인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인에게 가져온 이 전체 커미션에서 30%를 회사가 가져가고 70%는 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신입이 되고 나서 처음에 두 건 있죠. 집 렌트 말고 집을 파는 것, 집을 파는 거래 트랜잭션을 했을 때 30% 당연히 떼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를 더 가져가게 돼요. 총 55%를 일단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켈러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회사가 크기 때문에 본사가 있고 그 밑에 지사들은 또 다 따로 인디펜던트로 운영이 되는데 그 본사에게 또 떼줘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또 6%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리얼터가 가져가는 그 커미션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수습 제도가 끝나면 더 이상 20%를 가져가지 않고 렌트도 마찬가지예요. 렌트도 예를 들면 3,000불짜리 렌트를 내가 어떤 사람 집 구하는 데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3,000불에 2.5% 거기에 이제 회사에 30% 떼주고 제가 70%를 가져가는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다 떼주고 나면은 1,000불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 방에 1,000불을 벌 수 있다는 게 클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한 사람의 이제 집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정말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손님이 원하는 지역이 내 집과 가깝다는 보장도 없고 가끔 때에 따라서는 정말 뭐 1시간 거리의 집을 구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너무 머니까 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개를 받았거나 내가 무조건 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입인 경우에는 어떤 건수든지 경험을 쌓는다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멀리까지도 많이 렌트 하나 하러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사실 뭐 여기 저희 집에서 얼바인까지 차를 타고 거의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걸리는데 편도로 그 정도 걸려서도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갔었어요. 한 번만 가서 집 보여주고 바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겠죠. 사실 덜 억울할 텐데 사실 한 번만 보여주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드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렌트도 매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보여주고 손님이 이 집을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집의 렌트 계약이 무조건 성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얼바인을 막 2-3번씩 렌트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 갔고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 다 떼주고 내가 받는 돈은 1,000불이 되지 않는데 기름비면 뭐며 시간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나면은 실제로는 정말 그렇게 큰 금액을 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입들은 어떻게 부동산 리얼터가 돼서 손님들을 확보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겠죠.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 교육을 할 때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도어나킹, 직접 이제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어나킹을 하는 거예요. 낙낙낙 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오면 내가 이제 만든 그 전단지를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혹시 집 팔 생각 있어? 나중에 연락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요즘에 집 트렌드, 세일즈 트렌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나를 알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친한 리얼터가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집을 살 때 같이 일했던 리얼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른 새로운 리얼터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놓지 말고 열심히 방문을 해서 나를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콜드콜이라고 합니다. 전화 받았는데 스팸 전화라고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일이긴 하지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스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전화를 걸어서 마찬가지예요. 영업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끊겠지만 개죽에 정말 집을 사거나 파는데 관심이 지금 막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약속을 잡아서 미팅을 하고 이제 커넥션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편에다가 나의 명함 또는 어떤 팜플렛을 넣어가지고 무작위로 우편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타이틀 회사나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해서 주소와 그 집 주인 이름 이런 거를 레이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우표 붙이고 저의 명함과 요즘 트렌드가 적힌 그 전단지 넣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다 붙이는 거죠. 우표값이 하나는 정말 적지만 기왕 돌리는 거 100채, 200채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그 우표값이 또 다 모아지면 엄청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홍보 작업이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 대면을 하고 좀 쑥스럽고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작업들을 처음에 시작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럼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라이선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 딱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 시험이 주마다 모두 다 달라요. 전체적인 그 부동산 리얼터의 개념은 비슷하겠지만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주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꼭 봐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더 편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수업을 먼저 온라인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되게 추천했던 사이트가 prepagent.com 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연습 문제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 풀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계속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고 프린트를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계속 정말 다 맞을 때까지 정말 자기 직전에도 문제를 풀다 자고 막 이럴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 90% 이상 다 맞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용어들도 어렵고 개념도 좀 어려운데 영어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좀 더 다양한 예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요 문제를 진짜 집중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국에 잠깐 와 계셨을 때 아이들을 바짝 맡겨놓고, 그러니까 제가 애들은 한 달 동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애들이 있으면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애를 완전히 맡겨놓고 엄마가 가기 전에만 내가 이 공부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주말에 이제 교회 예배를 보러 가서도 뭔가 노트, 제가 정리해놓은 이론 노트를 들고 조금씩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요란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쪼개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통과를 했는데 제 생각엔 거의 턱걸이로 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시험을 다 보고 나면 나갈 때 그쪽 카운터에서 무슨 종이를 줍니다. 그 종이를 딱 펼치면 내가 합격을 했다, 불합격을 했다. 거기 적혀서 나와요. 내가 몇 점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일단 합격, 불합격을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로커, 이제 어떤 회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브로커리지를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와 성격이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부동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 나랑 잘 맞는 회사가 어떤 건지, 내가 이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한국 회사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 회사로 옮긴 케이스인데요. 한국 회사도 너무 좋았지만 그 회사가 이제 한인타운에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매일 저는 회사를 좀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였어가지고 매일 오피스를 나가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공략을 해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역, 왜냐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쉽지만 그 회사와 인사를 하고 저희 동네에 있는 브로커리지로 옮겼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한인 회사들도 있고 미국 회사들도 있는데 미국 오피스로 가는 게 약간 저에게는 약간 챌린지였지만, 왜냐면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제 좀 한국말로 쉽게 물어보고 답변도 듣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라는 생각에 미국 큰 회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진짜 커미션도 많이 뜨가고요. 뭔가 돈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일단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정말 잘 시켜줍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똑같은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고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또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그 수업을 또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연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신입 리얼터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많이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열심히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수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나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필 부동산 시장이 정말 최악으로 안 좋을 때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물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내가 이만큼 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일단 그냥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기자 일을 하면서 알았던 여러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손님들 연결 많이 해주시고 도움 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 굶지는 않고 수입을 조금씩은 가져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럭셔리 차를 탈 그런 급도 아니고 화려한 그런 부동산 리얼터도 아니지만 저는 일단 최대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때로는 커미션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진짜 어떻게 트랜잭션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계속 영업만 하다 보면은 이게 지치고 금방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피스에 많이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오픈하우스도 좀 더 많이 다니고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처음 신입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고 여전히 저는 사람들, 부동산 에이전트들 만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아직 저는 pretty new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너무나 신입이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또 신입일 때 또 신입의 실제 이 느낌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경험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고 부동산 에이전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답변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에이전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 아니면은 이 부동산 신입 에이전트로서 같이 소통할 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또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입이라서 그렇게 큰 금액을 벌지도 못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회사에 매여 있기보다는 이렇게 프리랜서로 부동산 일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일단 두 아이의 엄마고 아이들 케어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아이들 케어도 하면서 또 내 커리어도 계속 쌓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동산 리얼터라는 직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제 직업이 리얼터다 보니까 많은 집들을 보고 또 많은 거래들을 보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도 이렇게 더 조금 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지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